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KCTC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KCT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 중에 반등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대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KCTC 같은 경우에는 이 SCFI죠. 이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연관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까지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출용이 컨테이너 박스가 동이 났고 대형 선사들도 보유한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에서 좀 웃돈을 주고 컨테이너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해운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물건을 운송하는 이 박스까지 부족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 홍해 선박 공격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수요지 운하로 돌아섰고 또 이제 파나마 운하 가뭄에 이어서 최근에 미국 항만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조짐을 보이면서 이 물류 병복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최근에 SCFI 지수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지수를 보면은 2024년 7월 5일에 이제 3,733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승률 자체는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이러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 KCTC의 실질적인 부분에 큰 수혜를 주고 이 추가적으로 이 상승 가능한 모멘텀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8월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피하려고, 이를 피하려고 대미 수출에 나서면서 이 국내 수출 업체들이 선목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을 비롯해서 화물을 담는 박스인 컨테이너까지 중국으로 쏠리면서 해운 운임에 좀 자극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배경에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좀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미국행 이 컨테이너선이 중국에서 화물을 가득 싣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을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률을 보면은 이 빅3가 5년 동안 매년 41%나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이 연평균 성장률 전체로 봤을 때 14.6%나 연평균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아시아 출발 노선 화물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 물량의 이 100%는 컨테이너 화물 운임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 운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가 부족하면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보유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좀 업계에서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당장 수요가 늘었다고 컨테이너 주문을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향후 해운업은 이제 사이클에 따라 돌아가는데 이 침체기가 왔을 때 늘어난 컨테이너가 운임하락의 기폭제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컨테이너 부족한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운임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50%를 보유한 글로벌 선사들은 사실상 이제 컨테이너를 좀 더 증설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향후에 AKCTC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망들과 현황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컨테이너 박스 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해운업의 특성상 이제 운임이 상승하면은 실적에 긍정적인 면들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증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이 SCFI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8월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유 관세를 좀 부과를 하면서 좀 이를 피하려고 중국 밀어내기 식 데미지를 나서면서 또 선목을 좀 제때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목 부작 현상이 더 커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C커머스, 이 중국의 이커머스를 C커머스라고 하는데, 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화물 점유율도 크게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가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KSTS가 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성인 부분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 좀 반등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전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 이 부분대에서 이렇게 2.09%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 직전까지 왔다는 것인데요. 따라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본다고 한다면 전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라인대들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앞서도 이렇게 이 단기 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앞서도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소폭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상승할 때 지지를 받았더니 장기 입에선 241선이 있습니다. 이 41선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혹은 장기 입에선 121선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매물대가 서는 라인대 부근대들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KSTS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과 실적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이 될 수 있을지, 현황과 전망이 어떨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